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입 3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1입 2전, 2입 3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결국은 멀리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벌림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실전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벌림이라는 것은 결국은 집을 짓기 위한 것보다는 안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돌이라면 막 1, 2, 4전, 5전도 하지만 못 살아있기 때문에 딱 두 집이 날 때까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만 벌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에 착안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살아있다면 너무 멀리 벌릴 필요는 없겠죠. 자, 지금 우선 여기 우상기부터 보실 건데요. 흙으로 보통 정석을 A와 B 두 가지를 쓰잖아요. 물론 이제 C도 두지만 이 C는 약간 특수한 상황에서 두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A와 B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자, 물론 이제 B도 가끔 두지만 정답은 A입니다. A로 두었을 때 이 정도만 벌리더라도 충분히 이제 안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A까지만 벌리는 건데요. 백이 이제 다가왔을 때 손을 빼더라도 안형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손을 빼고요. 백이 이렇게 씌워오더라도 이 침입만 조심하면 되죠. 근데 워낙 좁기 때문에 흙이 급하면 이런 것만 하나 해놓더라도 다시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손을 뺄 수가 있죠. 뭔가 지금 뭐 잡히거나 거꾸로 공격당할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조금 잘 둔다고 하면 여기서 손을 빼더라도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이거를 이제 2립 3전을 배웠다고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보통은 좋은 수법이 아닙니다. 물론 둘 수는 있는데요. 자, 이거는 백이 다가왔을 때 바로 침입수가 생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중앙에서 씌워가는 것이 100% 선수가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기본은 이렇게 좁게 벌려서 어차피 좁게 벌려도 살기 때문에 넓게 벌려서 맛을 나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모양은 여기 눈목자였고요. 만약에 이거를 배석을 바꿔서 예를 들면 뭐 이런 모양이라고 한번 해보죠. 지금 상황에서는 흙은 A가 맞을까요? B가 맞을까요? 자, 조금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B가 정답입니다.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 뒷문이 열려 있으면 어차피 좁게 벌려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넓게 벌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뒷문이 열려 있을 경우 지금도 이제 이 비마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백이 다가왔을 때 아까와는 달리 이게 뻗어져 있으니까 흙이 갇히면 잡힐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는 이제 손을 빼더라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날일자 선수하고 입구자 정도로만 두더라도 안형이 상당히 불안하죠. 이런 돌들은 이제 확실하게 그냥 어차피 좁게 가도 못 사니까 맛을 나쁜 것을 감수를 하고 여기까지 갑니다. 아까 좁게 벌리는 경우와는 다르죠. 아까는 맛이 나쁘니까 좁게 벌려도 사니까 좁게 벌리는 거고요. 지금은 좁게 벌리면 못 사니까 맛 나쁜 거를 감수하고 넓게 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 이제 좌하 모양을 보실 텐데요. 좌하. 지금 이제 흙이 2립이죠. 이 경우에는 이제 기보로 많이 보시니까 3칸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프로들 기보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 이때 이제 너 낮게 가느냐, 높게 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류를 하고요. 둘 다 가능은 한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은 우하기 모양입니다. 우하기 모양을 알아야 이것을 3칸을 벌린 후에 어떻게 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모양에서 흙이 벌리고 그 다음에 뭐 백이 이렇게 다가왔다고 치죠. 다른 곳에 큰 자리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A 같은 자리가 있어요. 그때 흙이 과연 B로 뛰는 것이 보통일까요? 뛰지 않는 것이 보통일까요? 자, 지금 이 형태에서는 이곳에 뛰는 것이 값어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3칸을 벌려놓고 상대가 다가오면 받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곳 우하의, 아니 좌하죠. 좌하의 모양 때문인데요. 백기의 모양. 자, 물론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흙이 이제 들어가거나
들어가면 백이 뻗는 형태를 주로 많이 두죠. 혹은 백이 지키더라도 여기 뻗는 수를 자주 둡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냐? 저기를 뻗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뛸 맛이 안 나는 겁니다. 뛰었을 때 물론 이제 흑돌을 안정시키는 의미는 있지만 이 돌이 있다고 생각하면 뒷문 열린 자리를 지킨 거기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쁩니다. 몇 집 안 되죠. 그리고 흑이 이걸 따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백이 상당한 이득이 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대부분 손을 빼고요. 백이 들어가서 치받고 젖혀서 넘어갈 경우에는 흑이 이렇게 중앙을 달려두었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잘 보시죠. 자, 백은 뻗는 거 외에는 보통 다 당한 모양이기 때문에 뻗는 거를 주로 많이 두게 됩니다. 그럼 이제 들여다보고 이렇게 살게 될 텐데요. 이 뻗는 수는 원래 이제 뻗으면서 이 흑돌을 공격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차피 이 뻗는 돌이 없더라도 흑이 근거가 없었죠. 백이 기분 나쁜 겁니다. 즉 뻗는 수 외에는 다 손해인데 뻗어서 생기는 장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흑이 3-3을 파기가 좀 더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백이 이렇게 뻗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흑은 대부분의 경우 일단 넓게 벌리는 거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세 칸을 벌린 다음에 낮게건 높게건 높게 오더라도 백이 다가올 때 받지 않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원리죠. 낮게 두더라도 백이 다가왔을 때 역시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모양을 조금 바꾸면은 다른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백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 모양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 이때는 2립 3전을 간다고 배웠는데 만약에 백이 다가온다면 이거는 받는 것이 맞을까요? 안 받는 것이 맞을까요? 아까 모양에 비교해서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백이 빠지는 돌이 없습니다. 이 돌이 올 리가 없죠. 이 돌이 무슨 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없더라도 어차피 귀는 다 집이죠. 이 경우에 받는 수는 아까보다 큽니다. 물론 안 받는 수도 있는데 받는 수의 값어치가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칸 폴짝 뛰는 수, 이 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흔히 우리가 이제 정석으로 알고 있는 외목에서 백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3립인데 과연 백은 4전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3전을 가야 할까요? 자, 이거는 처음 배웠던 것을 이제 응용하셔서 맞추셔야 합니다. 과연 어디가 맞을까요? 자, 제가 시작을 할 때 이게 이제 벌림이라는 것은 결국 안정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다면은 두 집이 난 상황이라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벌릴 필요는 없습니다. 더 이상 벌리고 하나 더 지킨다면 어차피 경제적이지 못한 것이 되니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부분 백은 3전으로 만족을 합니다. 흑이 다가오더라도 3립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뛰어서 받으면 혹은 뭐 이렇게 내려 빠져서 받으면 안형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칸을 가는 거고요. 이거를 4칸까지 가게 되면은 흑이 차후에 뭐 이렇게 당장 들어오는 것도 좀 기분은 나쁘겠지만 이렇게 날일자로 왔을 때 상당히 운수가 곤란합니다. 안 받는다면은 흑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밀고 젖히더라도 이게 무사히 뭔가 아무 피해 없이 살아간다는 보장이 없고요. 약간 높게 이렇게 비틀어서 들어가더라도 백이 붙여서 나와야 되는데 어깨를 짚으면 백이 조금 괴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4칸을 해놓고 하나 더 지켜야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3칸으로 벌리고 한 방에 끝내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이 벌림에 관련돼서 중국식에서 새롭게 나온 포석에 대해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는 이제 중국식 포석에서 흙이 약간 좁게 벌린 거죠. 요즘 이제 프로바둑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요.
백이 걸치고 붙이고 늘고 낀 장면입니다. 자, 이때는 백이 과연 어떻게 두는 것이 보통일까요? 물론 이제 이 세 가지 다 가능하지만 가장 많이 두는 수는 과연 뭐가 될까요? 자, 아까 이제 이 모양 실전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항상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차피 낮게 벌리더라도 밑으로 벌리건 넓게 벌리건 어차피 안에서 살기가 힘듭니다. 이걸 또 따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백은 지금은 차라리 중앙 진출을 염두에 둔 높은 벌림을 택합니다. 이 높은 벌림은 결국은 낮은 벌림에 비해 근거를 마련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중앙으로 진출할 때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못 사는 경우에는 높게 벌리는 거예요. 못 사는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흙이 이제 여기서 많이 두는 수는 뭐냐? 이 한 칸입니다. 조금 독특한 방법인데요. 물론 이제 실전에서 이거를 두시라는 것은 아니고 약간 응용을 해서 이게 이론만 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 백이 막는다? 그럼 밉니다. 느는 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돌이 있다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막고 뻗더라도 지금 이 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흙이 날일자로 왔을 때 백이 여전히 안형이 불안합니다. 안형이 불안하다는 거는 뭐 무슨 소리예요. 여기 빠질 때 받으면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빠질 때 받는 거는 굉장히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은 결국 야, 너 막아도 못 살았으니까 막아 라고 노골적으로 두는 수입니다. 이건 알파고가 찾아낸 수법이죠. 자, 프로들은 여길 막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막아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날일자로 나간다거나 어차피 막아도 못 사니까요. 혹은 눈목자로 나간다거나 한 칸으로 뛴다거나 이런 수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여기 뻗는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칸은 중앙으로 나가기 위한 베이스였던 거죠. 자,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마지막에 배운 것까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안정을 취할 만큼만 벌린다는 것이었고요. 안정을 취할 만큼만. 만약에 두 칸으로도 충분히 안정이 되는 모양이라면 두 칸만 벌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형태죠. 항상 흙돌이 이렇게 내려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내려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럼 세 번째는 내가 안정을 취할 수 있을 때는 낮게 벌리는 거였고요. 내가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높게 벌려서 중앙 진출을 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